박진호 한국에너지공대 연구부총장님께서 지속가능 탄소 중립을 향한 그린 허브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진호 부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좋은 행사장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까지 앞에 일부에서 그 발표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의 시각이 상당히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광양만의 이런 탄소 중립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의 시각들이 비슷한 것이 다행인 것 같고, 특별히 우리 그 미래 세대의 선언문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그린 허브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국을 비롯한 세계 140여 개 국가가 대부분 2050년, 또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입니다만은 목표 연도로 탄소 중립 계획을 선언했고, 이것이 단순한 선언의 차원이 아니고 구체적인 정부 정책과 투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U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일명 CBAM을 도입하고 내연차 판매를 2035년부터 중지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또한 1조 유로에 달하는 그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완전한 탈탄소를 목표로 1.7조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대부분을 2050 탄소 중립을 향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중국도 예외가 아니고 매우 공격적인 발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2030 NDC 목표를 상향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고요. 특히 14개국과 함께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최초의 국가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인류 생존과 공용의 과제로서 이러한 탄소 중립을 향한 움직임은 보다 강화되고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심화돼 왔던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미중 영역을 벗어나서 세계 전체로 변화되고 있고, 어떠한 형태냐면 국제 공급 사슬을 재편하는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신냉전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했던 유럽이 에너지 수급이 매우 불안정해져서 올 겨울을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이제 각국의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국제 지정학적인 변화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전성은 당분간은 더 악화되리라는 그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 중립을 향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각국이 이번 탄소 중립의 기회를 자국 산업 보호 육성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그렇고요. EU 텍소노미가 그렇고 리파워 EU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인프라 및 고용법 또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인 아리백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전력으로 감당한다는 운동인데 이미 3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동참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주요 대기업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다소비형 그 주력 산업구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 경제에 있어서 수출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독립으로부터 가능한데 이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탄소 중립과 함께 에너지 안보 또 우리 국가 산업의 보호라를 모두 고려하는 그런 정책을 고려해야 될 때라고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이르는 그 길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만은 제가 잘 쓰고 있는 용어는 이 OECD로
그 대표되는 네 가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무슨 만능의 그 실버 탄환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업, 임업, 폐기물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탄소 중립이 필요한데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크게 요약하면은 OECD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에너지 생산하고 소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소비량을 줄이는 O, 옵티마이즈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종 에너지에서 한 20% 정도밖에 감당하고 20%만 담당하고 있는 전력 에너지를 나머지 80%의 화석 연료 의존에 되고 있는 열이라든지 연료라든지 가스라든지 이 80%가 남아 있는데 이 80%를 전력 에너지로 대체를 하고 그 전력은 청정 전력으로 만든다는 것이 electrify, E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더라도 할 수 없이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이 우리가 포집을 해서 저장하거나 아니면 유용한 물질로 변환시켜야 하는 C, 캡처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장기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화이트 바이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구현해 나가는 디카보나이즈가 있겠습니다. 이 OECD 네 가지에 있어서 모두 관여가 되면서도 궁극적인 해법으로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수소입니다. 수소는 이 OECD 네 개에 모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우리가 수소 경제를 앞당겨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게 이제 밤 자정에 뒤에 잘 안 보입니다. 밤 자정에 인공위성에 찍은 한국 사진인데 에너지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고립된 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의 그 집중 국가고 작은 영토지만 인구 밀도가 많고요. 세계 경제 10위권이고 에너지 소비는 7위권인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이 매우 복잡해서 에너지 안보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적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여정을 늦출 수 없는 입장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부문이 산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의 탈탄소가 매우 중요한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가요. 최근에 산업 부문에 우리나라의 그 탄소 배출의 경향을 보고 계시는데 GDP는 거의 일정한 상태에서 약간의 그 이산화탄소의 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감소하는 속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속도를 더 빨리 당겨야 되는 입장이고 반면에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 가스를 포함하는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고 재생에너지는 산업 부문에서는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부분은 아까 우리 박기영 교수님께서 잘 보여주셨는데요. 전남 부분이 산업 부문 그 에너지 소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전국 1위입니다. 총량으로서는 뭐 2위가 됩니다만은 산업 부분만 따로 놓고 보면은 전남 지역이 전국 1등입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1등입니다. 특히 이 광양, 순천,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의 배출가스 양이 88%가 넘는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 동부권의 탈탄소화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전남 동부권에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김희재 위원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전남에 집중돼 있는 이 주력 산업군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원 단위 또 에너지 탄소 원 단위가 굉장히 큰 제철하고 석유화 그리고 정유업 쪽이 모두 한 군데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전남은 태양광과 풍력을 대표로 하는 그 신재생 에너지의 또 국내 최대 생산지입니다. 설치 용량뿐만 아니라 발전량에 있어서도 전국 최고입니다. 또한 원자력 그 발전 비중도 상당히 큰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가 뭐 약간 바뀌고는 있습니다만은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 이상 달성하겠다는 그런 정책은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 부분에서 한 4%밖에 안 되는 이 전력 부분을 20%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매우 큰 용량의 신재생 전력 설비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할 만한 곳이 전남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이제 현실로 다가온 이런 탄소 중립발 무역 장벽에 대처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주력 산업군 지역의 탄소 중립과 함께 신성장 동력을 또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전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 보면은 이 서부권은 원자력 발전도 있지만은 앞으로 풍력 발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대량 생산 공급 기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잘 가지고 있고요. 또 반면에 동부권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규모의 그러한 청정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 생산만 많이 되고 타 지역으로 보내야 되면은 송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그 지역에서 생산된 청정 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될 때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 되겠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혁신 주체가 필요한데, 그 혁신 주체가 저희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있는 바로 나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이 한정과 또 석신산단, 에너지밸리, 한국에너지공대가 있기 때문에 이 보유 역량 측면에서도 전남이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앞으로 이제 그린 허브를 구축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우리 전남 그린 허브의 미래는 지역에서 생산된 엄청난 대용량의 청정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지 않고, 일부는 서로 교통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것을 많이 우리 지역 내에서 수용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저희 한국에너지공대가 LS 일렉트릭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그린허브 스테이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린허브 스테이션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개통이 받지 못하는 부분을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개통 선진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전선을 2배 이상 건설하지 않고 기존의 송전선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에너지 믹스를 하고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붙임으로써 2배 이상의 청정 에너지를 수용하고 또 유통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 만약에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것이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이 됩니다. 근데 간헐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소 에너지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수소 에너지의 그 수전의 핵심적인 경제성은 수전의 설비의 이 가동률에 있습니다. 수전의 수소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태양광과 풍력의 이 그래프에 보시면 서로 이 높이가 서로 이제 이 상호 보완 관계로 돼 있죠. 풍력이 강할 때는 태양광이 낮고 태양광이 강할 때는 풍력이 낮습니다. 이걸 적절하게 믹스하게 되면은 태양광과 풍력을 가지고 일정한 수준의 재생 전력을 수전의 설비에 공급할 수 있고, 우측에 보시다시피 아주 안정적인 수전의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시도가 가능한 지역도 또 전남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광양만은 그 전남 그린 허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항만 시설, 전력망, 그리고 가스 배관망이 다 있고, 이걸 적절하게 수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청정 전력하고 청정 수소뿐만 아니라 항만을 이용해서 해외 수입이나 해외 수입 수소나 암모니아의 저장, 유통, 활용에 또한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선 프로젝트 서부권에 하나, 동부권에 하나 이것이 구축되게 되면은 이 근해 연안을 통한 청정 수소의 유통과 탄소 중립 산단의 구축도 궁극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에너지공대 켄텍은 이러한 지속 가능형 탄소 중립을 향한 그린 허브의 구축에 있어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진호 부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